여기 새로운 거 합시다. 열. 좀만 쉽네요. 봐봐. 좀만 쉬어. 열이 문장을 봅시다. 좀 이따 역학 문제에 후 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가로놓기 한 6문제에다가 나머지 기본 문제 정도거든? 근데 그게 학교 시험에 나오는 정도 수준이야. 언제? 고2 때. 그냥 풀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나올지 궁금하지 않니?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기본으로 나오는 문제고 거기다가 이제 심화 문제들 애들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있겠지. 그건 뺀 거예요 다. 맞죠? 보자. 참고로 역학파트 물리 시험을 보면 목동에 있는 명덕이나 무슨 그런 여고 있거든? 평균이 저번 중간고사 때 평균이 38점 나왔어. 한 40점이 안 됐어. 평균 애들 평균이 80 몇 점 맞은 애가 한 명 있었거든? 2등이래요 전교. 81점인가 맞았는데 그 정도 수준이야. 그러니까 우리 역학이 원래가 평균이 50을 안 넘어요. 이 동네도 마찬가지야. 어디야 여기? 무슨 거지 여기? 하여간 여기 고등학교들 있잖아. 평균 한 50점 전후예요. 다 평균이. 원래 역학이 그런 단원이야. 그래서 역학을 갖다가 이제 끝났거든. 물론 중간부터 하긴 했지만 고생한 겁니다 진짜. 그쵸? 그리고 나중에 물론 또 할 거 아니야. 왜 이제 역학 나한테 그랬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으면 혼자 했다 그래라. 알았죠? 그렇습니다. 선생님 씨 속도 VT 그래프 그려가지고 무슨 의미야 물어봤는지 모르면 진짜. 우리 빨리 하고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시간 좀 남을 수도 있거든. 우리 역학 복수 좀 합시다. 보자. 열 할 거예요. 열 하면 뭐가 떠올라? 열 하면 뭐가 떠오르니? 기사야. 아파가지고. 열 하면 뭐가 떠올라? 맞거든? 무슨 얘기야? 내가 진짜 수업하면서 열 하면 떠오르는 거 상 이렇게 줬는데 안 떠오르네. 자, 열은 기호로 Q라고 씁니다. Q. 되게 웃기잖니? 열이 히트 그게 아니라 Q야 Q. 발음 잘 못하는데 퀀티티 양. 발음 맞니? 해봐. 퀀티티 아니에요? 좀 다른 느낌. 퀀티티. 뭐라고 다시? 퀀티티 아니에요? 그거네. 괜찮아요. 나 저거 샀어. AI 저거를 양하면 영어로 해줘. 좀 있으면. 자, 진짜 거짓말하고 외국에서 영어로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진짜. 내가 영어를 웬만히 했었는데. 그거의 약점이다. 단위는 칼로리라는 단위 써요. 들어봤니? 칼로리? 킬로칼로리, 칼로리 이런 단위 쓰죠? 여기 써 있는데. 여기 보면 이거는 칼로리가 175킬로칼로리래. 이거는 칼로리가 14킬로칼로리래. 그럼 뭘 먹어야겠니? 174, 14. 핑크색. 이거? 핑크색. 이거? 네, 살찔까봐. 야씨, 너네 햄버거 먹어. 내 아내가 이 칼로리 때문에 햄버거를 엄청 좋아하거든. 버거킹은 되게 좋아해요. 근데 버거킹 가면 세트 팔잖아, 세트. 그치? 보통 세트 콜라랑 그 다 나오는 한 세트에 칼로리가 써있거든. 100칼로리 이게 한 세트 시켜 먹으면 콜라랑 감자튀김이랑 햄버거까지. 저속도는 뭐예요? 거의 2,000에 육박합니다, 여러분. 너네 몰랐지? 칼로리가
1900 얼마야 칼로리가 씨. 내가 그거 먹고서 기겁을 해가지고 햄버거집 가서 주니어 버거 아니? 주니어 버거 하나 시키고 물 마셔요. 콜라도 안 먹고. 너네들은 그런 거 안 따지죠? 뭐 먹을 때 칼로리 따져서 먹니? 안 따지지? 따져? 야씨 많이 먹어요 너네들은. 너네들은 통통해져야 돼. 그래야지 고등학교 1, 2, 3학년은 버티죠. 버티겠네. 햇빛 좀 말라가지고 통통해지고 좀 토실토실해서 맛있겠다 느낌 들게. 그래야지만 고등학년 잘 버틸 수 있어요. 나중에 운동만 빠져. 열심히 먹어요. 그게 칼로리, 고칼로리입니다. 많이 칼로리 써요. 뜻이 뭘까? 좀 이따 한번 볼게요. 이 열을 정의하려면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온도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온도가 뭔지 우리 정의를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열이 뭔지 정의를 내려봅시다. 온도는 뭘 온도라고 그러냐면 뜨겁고 차가운 정도예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내 손이 어떠니? 뜨겁지? 봐. 역시 내 손이 차갑거든. 내 손이 어떠니? 여봐. 야, 얘는 내 손 보고 뜨겁다 그러고 쟤는 내 손 보고 차갑다 그랬어. 그럼 내 손은 뜨거운 거야, 차가운 거야? 뜨겁고 차가운 정도였네. 내 손은 뜨거운 거니 차가운 거니? 얘들아, 온도는 뜨겁고 차가운 정도인데 있잖아.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꼭 온도를 갖다 얘기하려면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이. 그래서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기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뜨겁다 차갑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쵸? 이 기준을 정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온도가 뜨겁고 차가워졌는데 내가 먼저 정해야지. 그래서 기준을 정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최초로 온도의 기준을 갖다가 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 사람인데요. 파렌하이트라는 사람이야. 파렌하이트라는 사람이 이제 화씨라고 들어봤니? 화씨? 이 파렌하이트의 중국식이 뭐냐면 중국으로 이 파렌하이트 온도가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중국 사람들이 파렌하이트라고 안 부르고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와륜해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온도가 성이 뭐야? 와륜해 이렇게 불렀으니까 화죠? 그래서 이걸 무슨 온도라고 그러냐면 화씨 온도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진짜예요? 근데 가짜가 이렇게 이런 진짜 그래서 이 사람 F자 이 파렌하이트에 F 떠가지고 도 F라고 하죠. 기울으면 이거 화씨 온도라고 합니다. 파렌하이트 파륜해가 만든 온도예요. 과학책엔 안 나오고 과학사책에 나와. 과학사책. 이 사람이 처음으로 기준을 정했는데 영화씨를 갖다가 뭘로 잡았냐면 골 때려요. 이 사람이 만든 온도를 화씨 온도 쓰는 나라가 있니? 미국만 씁니다. 미국만. 다른 나라는 이거 안 써요. 화씨 온도. 영화씨를 뭘로 잡았냐면 골 때려. 좀 차가워야 될 거 아니야. 0이니까. 그치? 그래서 물이 오는 것보다 더 차가워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바닷물이 오는 정도로 잡았어요. 야, 근데 이거 너네 배웠는지 모르겠네. 혼합물이 예를 들어 물속에 소금을 얼마나 섞는지에 따라서 어느 점이 점점 내려가요. 알고 있니? 집에서 만들었어. 바다 가기도 귀찮아서. 그래서 집에서 물에다가 소금 좀 섞고 암모니아 소금 막혀가지고 저어가지고 야 얘가 어느 정도가 영화씨라고 하자 이렇게 정했다고. 지만 알아 영문을. 영씨 개판이죠 항상. 백화씨는 더 웃겨요. 백화씨는 그때 자기가 만져봤더니 열이 나는 거야. 이 정도는 백화씨라고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체온 열날 때의 지체온 한 40도 좀 넘었어요. 그걸 갖다 백화씨로 줘. 열날 때 지체온.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그쵸? 이걸 잡아가지고 이걸 백등분해가지고 요 사이를 갖다가 백등분해하는 온도를 갖다가 1화씨만큼 올라간다 이렇게 정했다고. 그래서 안 써 사람들이 막 만들었더니.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탈리아의 셀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딴 식으로 말고 좀 객관적인 걸 갖다 기준으로 해야지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이 세이시스의 중시 이름이 뭐냐면 서비사야, 서비사. 세이시스를 서비사라고 부르거든. 이 사람이 만든 온도가 뭐예요? 섭씨 온도가 된 거야. 이 성이 섭이라고 해서. 아, 진짜야. 안 믿었다니까. 진짜라니까. 이걸 섭씨 온도라고 합니다. 세이시스 온도라고 하죠. 이 섭씨 할 때 이 파씨 섭씨 할 때 이게 성씨의 씨예요. 세이시스는 씨로 시작하니까 도씨라고 써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변하지 않는 거 있어요. 물의 어는 점. 몇 도? 0도씨죠. 물의 어는 점. 0. 근데 기압이 정해져 있어야 돼. 1기압하에서. 물의 어는 점을 얼마로? 0도씨로 잡고요. 그 다음에 물의 끓는 점을 100도씨로 잡았다고. 끓는 점. 객관적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걸 100등분 해가지고 1도가 얼마나 뜨거워지는 건지 정했어요. 알겠니? 이걸 갖다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파시 온도를 갖다 좀 바꿨죠? 나도 객관적인 걸로 바꿔야지 하고 얘랑 똑같게 베꼈어. 나도 물의 어느 점을 갖다가 기준으로 하래. 근데 이미 0파시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물의 어느 점이 파시로 바꾸면 이거보다 높을 거 아니야 당연히. 바닷물이 어느 점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물이 얼어요. 32마씨 정도 되거든. 32마씨가 물의 어는 점이었어. 그 다음에 물의 끓는 점은 지치온이 40도 정도가 이거니까 200도 넘어가죠. 물의 어는 점은 212파씨가 물의 끓는 점이었어. 그래서 이 파씨 온도는 기준을 32를 갖다가 물의 어는 점. 중간에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이상하게 된 거예요. 보통 기준을 잡을 때 0, 100 이렇게 잡지 않냐? 근데 얘는 32가 물의 어는 점이 기준이고요. 212를 갖다 물에 끓는 점이 기준으로 한 다음에 몇 등분이야 얘는? 얘는 100등분 했는데 얘는 180등분 했네. 그치? 180등분 해가지고 파시를 정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사용을 합니다. 객관적인 걸 기준으로. 내 차가 원래는 그 차에 보면 내비게이션에 보면 밖에 온도가 나와요. 그치? 아니? 운전할 때 보면 내비게이션에 온도 나오잖아. 알아? 혹시 앞에도 안 타고 맨날 뒤에 타니? 야, 씨, 사장이야? 옆에 그 내비게이션 봐봐. 거기 써있어 온도. 본 적 없어? 있지? 응. 근데 우리나라는 도시로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내 차가 미쳤는지 그 배터리 갈고 나서 전기 받고 나서 보니까 화씨로 나오는 거야 이게. 왜 그런지도 몰라요 나도. 근데 가고 있는데 화씨로 15화씨로 이렇게 나오더라고. 내가 엄청 똑똑한 줄 알거든? 나랑 결혼한 것도 물리 문제를 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와 씨 됐다 어려운 걸 혼자 하고 있어. 완전 똑똑해 보이더래. 얼굴은 마음에 안 들었대 솔직히. 얼굴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오씨 그래가지고 오 똑똑해 보이는데 그게 그 호감이 약간 생겼대. 내가 물어보는 거야. 이게 몇 도냐고. 그럼 대답해 줘야 되지 않겠니? 이 몇 도일까? 어떻게 해요? 봐봐. 파시 온도를 갖다 내가 F라고 할게요. 파시 온도는 섭씨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섭씨 온도가 100도 올라갈 때 파시 온도는 180도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섭씨 온도가 1도 올라가면 파시 온도는 1.8도씩 올라가는 거야. 맞죠? 아니다 반대다. 맞나? 얘가 100대 180이니까 얘가 또 맞네 그치? 그러니까 이게 1도 올라가면 얘는 1.8도씩 올라가야 되니까 섭씨 온도에다가 1.8을 곱해야지만 파시 온도가 나와요. 맞지? 근데 얘가 0도일 때는 0도가 아니잖아. 몇 도야? 30이니까 30이 더해주면 되겠지. 됐니? 이게 섭씨 온도, 이게 파시 온도예요. 그래서 파시 온도가 15도래. 그러면 이걸 2라고 치고 빼면 영하네 영하. 그쵸? 빼면 한 15도 될 거 아니야? 나누기 0은 영하 한 15도 정도 되네. 대충 얘기도 돼. 어차피 모르니까 영하 15도 정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얼마나 존경스러운 날 쳐다보는지 아니? 이 사람은 똑똑하구나.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상식이니까 그냥 알아두세요. 맞죠? 미국에서 쓰니까 8911이라는 영화 봤니?
그 미국 무역센터 건물에 이렇게 비밀 충돌해서 테러라는 거 몰라? 너네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일인데. 그게 확실히 9.11이에요? 응, 그게 그 영화야. 영화 그 영화로 막 바꾼 거야. 영화로. 아. 그래서 그 이슬람에서 그 테러한 거지. 비행기 2대가 와가지고 무역센터 건물에 부딪혀서 그게 무너졌어요. 9.11 테러. 그게 9.11이 그거야. 9.11이. 하시 9.11 온도가 좀 올라갔다는 거지. 9.11은 몇 도야 그러면? 해보고 싶지 않나? 그래서 집어넣으나 그렇죠? 근데 이거 둘 다 과학에서는 사용한다 안 한다? 섭씨온도 과학에서 사용 안 해요. 왜 안 할까? 섭씨온도를 우리가 쓰는 이 물리 과학에서는 사용 안 한다? 왜 안 할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 바로 10도씨잖아? 그럼 이거보다 2배 뜨거운 게 몇 도니? 20. 또 일리가 없어요. 솔직히 생각을 해봐. 이게 이제 한 10 정도로 이게 물이 얼 정도로 뜨거운 정도를 0도씨라고 준 거죠. 얼 정도로 뜨거운 게 0도씨잖아. 그치? 그 다음에 10도씨는 여기서부터 해서 10칸 올라간 거야. 이게 10도씨라고. 20도씨는 물이 얼 정도로 뜨거운 정도에서 20칸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 정도 뜨거운 거랑 이 정도 뜨거운 게 2배야? 아니잖아. 0을 기준으로 하면 2배지만 0이 기준일 리가 없어요. 0도 온도가 있는 거니까. 이런 온도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상대 온도라고 해. 10도보다 2배 뜨거운 게 20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0도도 뜨거운 정도가 있다니까? 0도로 뜨거운 정도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 10칸도 올라가는 게 10도고요. 20칸 올라가는 게 20도야. 그러니까 이 뜨거운 정도의 2배가 20도일 리가 없지, 절대. 맞아? 이해했니? 이런 걸 상대 온도라고 해. 기준이 중간에 있는 온도. 이건 일상생활에서는 사용하죠. 덧셈 뺄셈, 아니, 곱셈이 안 돼. 곱셈이 2배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사용을 못 해요. 이 온도는. 맞아? 그래서 과학에서는 이 하시 온도나 섭씨 온도 사용 안 합니다. 무슨 온도 사용할까? 과학에서는 누가 등장하냐면 이번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칼빈의 주무시 이름은 뭘까? 칼빈이라고 불렀어요. 중국인들이 그때는. 얘를 칼빈 온도라고 하죠. 단위가 도가 안 붙어 얘는. 그냥 K라고만 씁니다. 얘는 0K. 이게 5K가 아니야. 0 칼빈이라는 뜻이야. 이거 칼빈이라고 읽어요. 읽을 때 0칼빈. 온도가 0칼빈이다! 이걸 뭘로 잡았냐면 0칼빈을 갖다 뭘로 잡았냐면 칼빈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낮은 온도를 갖다가 0칼빈으로 잡았어요. 0칼빈을 뭘로 잡았다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낮은 온도. 그래서 이 영하가 없어 얘는. 얘네들은 영하가 있잖아. 0도씨보다 낮은 온도가 있기 때문에 영하 몇 도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절대 온도는 가장 낮은 온도가 0칼빈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온도가 낮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 가장 낮은 온도를 갖다가 몇 도가 가장 낮은 온도일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 몇 도가 가장 낮은 온도겠니? 얘들아, 이 칼빈이 0칼빈을 잡을 때 이 가장 낮은 온도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혹시 보일-샤를레 법칙이라고 하니? 보이샤를 없지. 보일-샤를레 법칙. 여기서 몰라? 보일-샤를레 법칙 배웠니? 야, 그 보일이랑 샤를레 살 때 어떤 이제 과학자들이 어떤 거를 신기했냐면 이제 물질의 상태가 있어요. 상태. 여기서 상태라 하면 고체, 액체, 기체를 얘기하는 거야. 고체, 액체, 기체 상태 중에서 뭐가 제일 신기할까? 고체, 액체, 기체는 어떻게 정의해요? 고체는 이 그릇에 담았건 이렇게 큰 그릇에 담건 세모난 그릇에 담건 모양이 바뀌어 안 바뀌어? 그게 고체죠? 액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막 바뀌어. 그치? 근데 양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기체는 모양도 바뀌고 양도 바뀐다고. 그래서 뭐가 제일 신기했겠어? 기체가 제일 신기하다니까? 만약에 기체 같은 성질을 갖다가 여기 금덩어리 하나 있거든? 이 금덩어리한테 기체 같은 성질을 내가 부여할 수 있어 만약에. 그럼 대박이죠?
그래서 다 이따시만 해주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왜 안 그럴까 고민했다고 사람들이. 왜 고체는 기체 같은 성질이 없지? 일단 우유도 많이 마시면 어떻게 한 잔 했다 싶으면 양이 적구만. 그래서 기체는 도대체 왜 기체가 도대체 어떤 성질이 있을까? 기체는 어떻게 결정될까? 그런 거에 대한 과학자들의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뽀일과 샤를이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도대체 기체의 부피가 왜 그렇게 결정되는지를 갖다가 연구한 사람이야. 뽀일과 샤를이 뭘 연구했다고?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부피는 기호를 어떻게 쓸까? 영어로 부피가 영어로 뭐예요? 볼륨. 볼륨감이 있다고 그러잖아. V라고 씁니다. 부피를. 단위가 뭐야? 단위. 부피의 단위. 부피의 단위. 세제곱미터. 오, 세제곱미터. 세제곱센티미터. 부피의 단위죠? 이거 5학년 때 배웠는데 우리 내한이가 5학년 선생님이다. 지금 초등학교? 애새끼들 아무리 가르쳐도 이름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 다음 이건 고체의 부피를 나타냈어. 액체는 주로 부피를 뭘로 쓰지? 리터로 들어봤니? 1리터 리터 이런 단위 쓰죠? 기체는 주로 뭐 쓸까? 부피의 단위 기체 배기량 자동차 배기량 단위가 뭐야? 집에 자동차가 얼마짜리라고 그런 거 하잖아. 아니 돈이 아니라 배기량 얼마짜리 그런 거 있잖아. 그치 너 뭐래? 그치 CC란 단위 있죠? 아니 맥주 마실 때 너 몇 cc 마시니? 주문할 때 얼마 달라고 그래? 500짜리 하나 주세요 그러잖아? 500cc예요 그건 단위가. 왜냐면 이제 맥주는 이제 기체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탄산음료이기 때문에 cc로 갖다 보통은 나타내는데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1ml가 1세제곱센티미터랑 같고요. 이게 1cc랑 같은 거예요. 요것만 좀 기억해 놓으면 단위를 갖다가 좀 느낌 있게 알 수 있죠. 여기 지금 이게 1ml면 355ml예요. 그러면 요게 1세제곱센티미터가 센티미터, 1cm, 1cm 이만큼 되는 게 1세제곱센티미터일 거 아니야? 이게 355ml 뜻이잖아. 그쵸? 근데 이걸 못하더라고. 1m 세제곱은 몇 세제곱센티미터야? 요 5학년 애들이 못한대요 이걸. 몇 세제곱센티미터니? 너네도 못하네? 1m 제곱이 몇 세제곱센티미터야? 아니 100cm 곱한 거니까 몇? 100만 제곱센티미터. 그럼 몇 리터야? 1리터가 이게 밀리가 1000이니까 1000ml예요. 그쵸? 맞잖아. 그럼 몇 리터? 1000리터예요. 1000리터. 그래서 1m 밑으로 1m짜리 이 통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그 콜라 1리터짜리 1000개가 들어가는 거야. 그쵸? 꽤 많지 양이. 그게 단위 상식이니까 좀 알아주세요. 다음 주에 압력할 때 또 나옵니다. 난 단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알았어요. 요 두 개는 알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알아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아내냐면 뽀일 법칙은 뭐야? 뽀일 법칙. 뽀일 법칙 배울 때네. 뽀일 법칙. 뽀일 법칙. 배울 때네. 부피가 뽀일은 뭐라 했어? 부피가 어떻게 결정된다? 만약에 온도가 일정하다면 압력은 어떻게 한다? 반비례한다.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지고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커진다. 그치? 이게 뽀일이야. 맞아? 그래프를 그리면 압력 부피 그래프를 그리면 봐봐.
부피가 작을 때는 압력이 크다는 뜻이죠. 컸다가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는 거죠. 무슨 관계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라는 거야. 오케이? 어? 이게 볼 법칙이라니까. 다음이 뭐가 일종해? 온도가 일정할 때. 이 그래프 진짜 진하게 나옵니다. 다음 주부터. 봐봐. 압력이 4P야. 압력은 기호로 영어로 보자. 압력. 압력. P로 시작하잖아. 압력. 프레저. 그치? 발음. 네? 프레저. 압력. 프레이저요? 어. 모른다는 혹시? 아니 진짜. 압력 프레저. 압력이야 여기 압력. 야 압력이 근데 식이랑 좀 달라요. 압력은 어떻게 되냐면 그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야. 내가 10N로 누를 거예요. 아프니? 근데 봐라. 이게 압력이라고. 똑같은 10N에도 면적당 힘이기 때문에 압력을 크게 하려고 할 건데 면적을 작게. 그래. 힘이 약한 애들은 면적을 작게 하면 되는 거야. 칼이 왜 만들어놓는지 알아? 뭉툭한 칼로 치면 안 죽는 거야. 안 쪼개지고. 날카롭게 만들면 작은 힘을 가도 압력이 커지면 어떻게 돼? 단면적이 좁아져서 쫙 잘라진다고. 어? 면적이 작아지면 작은 힘으로도 큰 압력을 낼 수 있어요. 압력이라는 것은 면적당 힘입니다. 그래서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V로 작다가 압력이 P로 4분의 1로 줄면 부피가 대신에 4분의 1로 커진다고. 따라서 요 식을 갖다가 있어 보이는 식으로 고치면 압력 곱하기 부피가 어떻다 항상 일정하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실제로 여기 그래프상에서 압력과 부피로 곱한 값들이 다 똑같아. 이게 지금 2P면 여기는 2V겠지, 그치? 대신 여기 부피, 요 빨간색 곡선 따라 움직이는 동안에 온도는 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곡선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압력 부피 곡선인데 들보는 곡선이라고 해요. 온도가 일정한 곡선이다 이렇게 불러요. 됐니? 샤넬 법칙은 뭘까? 샤넬 법칙? 샤넬 법칙? 샤넬 법칙은 뭐겠어? 부피를 알아내는 법칙이라니까. 부피가 압력이 일정할 때는 뭐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한다. 이게 샤넬 법칙이야. 샤르리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절대 온도가 없었습니다. 샤르리가 실험을 한 겁니다. 실험. 기체를 갖다 놓고 부피를 잰 거지. 되게 신기한 실험을 해요. 부피고 이게 온도가 섭씨 온도겠지. 0도씨일 때 부피를 쟀더니만 부피가 이 정도였어. V제로. 1도 똑같은 압력하에서 온도를 1도 높였어요. 그랬더니 부피가 어떻게 돼? 증가하더라고. 대박이죠? 온도가 올라가니까 부피가 증가해요. 근데 더 신기한 거, 이 증가하는 양이 있잖아.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상기체의 경우인데 사실은 기체의 경우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요 증가하는 요 1도 올라갈 때 증가하는 요양이 얼마인지를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게 샤를의 업적이에요. 온도가 0도씨였다가 1도로 올라가는 동안에 1도 올라갈 때마다 부피가 증가하는 양이 정해져 있다고. 그걸 알아내는 게 샤를의 업적이라니까. 얼마큼씩 증가한다? 증가하는 양. 0도씨 부피를 얼마나 273으로 나눈 것만큼씩 증가하더라고. 1도 올라갈 때마다. 이해갔어? 기체가 0도일 때도 부피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부피를 273등분 했을 때 그 한 부피만큼 1도 올라갈 때만큼씩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부피가 많으면 더 좋겠다, 그렇지? 처음에 부피가 엄청나게 많았었으면 1도 올라갈 때마다 증가하는 양이 더 많겠지, 그렇지? 0도씩 부피 273씩 증가하니까 이거 식으로 쓰면 이렇게 써요. 기체의 부피는 원래 V0일 때 부피에다가 1도 올라갈 때마다 273분의 V0에다가 1도당 이만큼씩 올라가니까 T도 올라가면 이거의 7배만큼 증가하겠지?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걸 샤를의 법칙이라고 해요. 됐니? 반대로 해보자 그러면.
온도를 낮춰보자고. 1도 낮아지면 온도가 부피가 줄겠죠? 273분의 V0만큼. 계속 온도를 낮추다 보면 거의 0이 될 수도 있겠네? 몇 도가 되면 0이 될까? 1도당 273분의 V씩 줄어요. 몇 도가 되면? 영하 273도가 되면 0 돼버리죠? 몇 도? 마이너스 273도가 되면 기체의 부피가 얘들아 내가 너네들을 죽이는 방법이 여기 온도를 낮추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몇 도를 만들어? 영하 273도를 만들잖아? 그럼 여기는 기체의 부피가 점점 줄어들다가 사라져요. 그럼 너는 지식해서 죽겠지. 지금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 물론 그 점이 어려워 죽겠지만 꽤 건져요. 추위를 좀 견디니까 213도로 만들면 기체 부피가 사라져. 여기 있는 게 부피가 없어진다니까? 그러면서 너네는 공기가 없으니까 숨을 못 쉬어가지고 한 3분 정도 버티다가 죽겠지. 그쵸? 근데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실제 모든 기체는 온도를 낮추다 보면 어떻게 돼? 그 기체가 더 이상 기체가 아니라 액체나 심지어 고체로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체 상태에서 온도를 계속 낮출 수는 없어. 근데 만약에 낮춘다면 영하 273도가 되면 기체가 사라지네? 만약 더 낮춘다면 그건 생각할 수가 없겠지. 아니 생각해봐. 기체가 사라졌는데 온도를 더 낮추면 기체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이상 생각할 수조차 없다고. 따라서 칼빈이 칼빈이 0칼빈을 정할 때 가장 낮은 온도를 샤를 법칙에 213도로 정한 거라니까. 이걸 어떻게 정했다고? 가장 낮은 온도를 기체가 사라지는 온도. 이상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했을 때 273도씨를 0칼빈으로 잡았어요. 그리고선 1칼빈, 1칼빈만큼 올라가는 건 섭씨 온도에 1도 올라가는 거랑 똑같이 뜨거워진다고 생각했어. 봐봐. 따라서 이게 절대 온도면 섭씨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얘도 1도 올라가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 앞에 붙일 게 없어 얘는. 대신에 얘가 0도일 때 얘는 0도일 리가 없죠? 섭씨 온도가 0도가 0이면 몇 도 되겠니? 잠깐만지. 273도가 되겠네. 그래서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꾸려면 273을 더해주면 돼요. 알겠어? 여기다가 뭘 더해주라고? 절대 온도로 바꾸려면 273을 빼주면 되겠다. 그쵸? 섭씨 온도가 절대 온도가 넘어가면 되니까. 그치? 그래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샤넬 법칙 또 멋진 식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집어넣으면 오씨 이게 사라지죠. 뭐가 나와? 273의 V0 곱하기 라지키만 남죠? 이게 상수야 상수. 충이 조건. 따라서 어떻게 돼? T분의 V는 어떻게 된다? 일정 이런 식이 나오네. 부피랑 온도는 이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의 부피가 정비례 하네. 절대 온도가 10배 커지면 부피도 10배 커지는 거야 기체가. 그쵸? 이게 샤넬 법칙입니다. 그래서 홀 법칙은 이렇게 쓰고요. 샤넬 법칙은 이렇게 써요. 온도가 절대 온도야. 그치?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온도를 정했어. 끝났습니다. 봐봐. 우리는 이 온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칼빈 온도를. 근데 변화량은 똑같아. 섭씨 온도랑. 왜냐면 그렇게 정했으니까. 칼빈 온도가 10도가 증가하잖아. 10칼빈만큼 증가하면 그게 10도씨만큼 증가하면 똑같겠지. 그치? 어? 근데 변화를 했을 때는 너네 그냥 섭씨나 절대나 같이 써도 돼요. 알겠지? 변화를 했을 때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온도입니다. 그러니 온도가 뭐다? 뜨겁고 차가운 정도다. 근데 기준이 꼭 있다. 기준을 정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네. 그쵸? 셀시우스, 파렌하이트, 칼빈. 칼빈이 온도 이 셀시우스나 파렌하이트가 정한 온도는 상대 온도라고 해. 기준이 중간에 있으니까 0이. 그쵸? 하지만 칼빈이 정한 온도는 기준이 제일 밑바닥에 깔려있죠? 그래서 이 칼빈 온도를 갖다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부릅니다. 과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도예요. 그쵸? 그러면 열은 뭔데? 온도가 알았으니까 열을 해봐야지. 열은 뭐냐면 여기까지만 마칠게요. 열이 뭔지만 알고 가야지. 열 시작했는데
여기 고온의 물질, 상대적으로 고온이겠죠. 이쪽은 저온의 물질이 있어요. 각달려야 되잖아? 아니면 이게 아까 손 잡았잖아. 이거 손이 차가웠지? 손 차갑더라고. 손 잡았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따뜻한 내 속에서 차가운 내 쪽으로 뭔가 이렇게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온도가 점점 낮아질 거야. 쟤는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될까? 뜨거워져요. 봐봐 다시. 온도가 다른 두 물체, 봐봐! 열이 뭔지 얘기해 주려고 그러잖아.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갖다가 상호작용을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둘 사이에 막 뭔가 상호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고온의 물체는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지고 저온의 물체는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간다고. 이렇게 온도가 변하는 변화가 생겨요. 이렇게 온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놈이 뭔 거야? 열인 거야, 열. 열이 뭐라고? 온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놈이야. 근데 약간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열이라는 것을 표현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봐봐. 열이 빠져나가면 고온의 물체의 온도는 내려가죠? 이걸 갖다가 열이 빠져나간다고 표현하고 온도가 올라가는 상호작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을 흡수한다고 표현해요. 얘들이 다음 시간에 해주셨는데 다시 열을 방출하면 온도가 떨어진다고 얘기하고요. 열을 흡수하면 온도가 올라간다고 한다고. 그래서 너네들이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잘못 알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 내가 막 그런 애들 있잖아. 나는 열이 많은 남자야 막 이런 얘기하는 애들 있죠. 열을 막 많이 받았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열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열이 많아지는 거야? 아니야. 열을 받으면 그건 표현이 열을 받는다 보니까 열이 내 안에 막 들어오는 것 같은데 사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열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온도가 올라가겠지. 열이 많은 남자야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온도가 높은 남자야 이렇게 얘기해야죠. 야 내가 어떤 물체한테 일을 해줬어 볼래? 너를 잘못 표현한 것 중에 대표 내가 얘한테 일을 해줬어요. F라는 일을 가르쳐 S만큼 일을 해줬어. 그럼 얘 일이 많아졌니? 알짜으로 일을 받으면 뭐가 많아졌어? 에너지가 많아지겠지. 열이라는 것은 일 같은 거라고. 내가 너한테 일을 해주면 얘가 일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일을 받아서 일 때문에 일이라는 상호작용 때문에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잖아. 열도 마찬가지예요. 열이라는 상호작용 때문에 열이 많아지고 열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내려가는 거라고. 알겠니? 이해갔어? 칼로리라는 단위가 그런 뜻이에요. 1kcal의 뜻이 뭐냐면 온도를 얼마큼 변화시키는 정도의 열이냐면 1kg의 물을 1도씨만큼 올릴 때 필요한 열의 양이야. 이렇게 정의한다고. 다음 시간에 우리 열부터 해서 다시 합시다. 맞죠? 잠깐만 과제 가져올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과제 수험 절대 안 돼. 그 교재 과제 내주고 저번주에 내주고 못한 사람은 그거 다 하고 나서 하세요. 알았니? 시간 문제는 안 풀라고 했잖아. 그거 빼고 나머지. 좀 재밌어지지 않니? 다 이야기인데.